경복궁과 정도전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혹시 경복궁에 얽힌 정도전 이야기를 아시나요? 경복궁에는 단순한 궁궐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답니다. 함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2025년 한 해에만 해도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 수가 680만 명입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40%나 차지하였습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했지만 수도는 여전히 개경이었죠. 하지만 개경은 500년 동안 고려의 얼이 서려 있는 고려의 수도로서 인심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하루빨리 도읍지를 옮기기로 했죠. 그 중심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계룡산을 신도읍지로 정하였는데 기초공사를 한창 닦고 있을 때 경기도 관찰사 하륜이 태클을 걸고 나섰습니다. 나라의 수도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야 하는데 계룡산은 남쪽에 치우쳐 있고 또 풍수적으로도 물이 모였다 흩어지는 혈자리여서 이곳에 수도를 정하면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망할 징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소리입니까? 나라가 망하다니. 이성계는 당장 공사를 중지시키고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라 명을 내렸습니다. 계룡산 신도안면 일대에는 지금도 당시 신도읍지 기초공사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후보지로 무악 즉 지금의 신촌, 연희동 일대가 정해졌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준, 조준, 백응념 등 측근을 대동하고 무악 일대를 둘러보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개의 의견은 풍수지리에 관한 것으로서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후보지로 낙점한 곳이 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성계의 왕사인 무악대사와 정도전 간에 궁궐의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무악은 풍수설을 내세워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여 남산을 바라본다면 국군이 장구할 것이라 하였고, 정도전은 중국 고서를 인용하여 임금이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남쪽을 향하고 북쪽을 등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어찌 풍수에만 맡길 수 있겠는가? 정도전은 이렇게 외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도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경복궁은 북악산을 배경으로 남쪽을 향하게 건축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신도 궁궐 조성도감을 설치하고 정도전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정도전은 성리학의 바탕인 유교 이념에 따라 궁궐을 배치하였습니다. 주례의 좌사 우묘의 예에 따라 좌측에 사직단을 우측에 종묘를 배치하였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가 세워지고 3년이 지난 1395년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경복궁 완공 후에 정도전은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지어서 이성계에게 올렸습니다. 경복이라는 이름은 시경에서 따온 글귀로서 새나라 조선이 만세토록 큰 복을 누리며 번영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성계는 궁궐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베풀어 공로를 치하하였습니다. 정도전에게는 유종공종이라고 치하하며 친필을 내려주었는데 정도전은 감격하여 곱추춤을 추어서 이성계를 기쁘게 하였다 합니다. 유종공종의 의미는 유학에도 으뜸이고 나라를 세운 공으로서도 으뜸이라는 뜻이지요. 정도전은 궁궐 내 중요 건물의 이름도 지었는데 정문인 광화문을 통과하면 넓은 광장과 함께 바로 보이는 건물이 근정전입니다. 광장은 왕의 즉위식, 조화, 대례 등 큰 행사를 치르는 곳입니다. 또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외교 행사도 이곳에서 치루었습니다. 드라마에서 큰 잔치를 베풀 때 보는 장면이 바로 이곳입니다. 광화문과 근정문 사이에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은 임금이 집무하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3개의 문을 거쳐야 한다고 해서 만든 문입니다. 즉 정문인 광화문에 들어서서 홍례문을 거쳐 근정문을 거쳐야 임금을 아련할 수 있다고 만든 문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자금성은 황제가 머무는 곳이라 하여 5문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홍례문은 일제가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총독부 건물을 지었는데 문민정부 시절에 보건공사를 하였습니다. 근정전이라 이름을 붙인 것은 임금이 쉼없이 부지런히 국정을 살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정전 바로 뒤편의 건물이 사정전입니다. 사정전은 왕이 일상으로 업무를 보는 곳으로서 편전이라 하기도 합니다. 사정의 의미에는 국정을 수행할 때 깊이 생각하여 행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 강년전은 왕과 왕비의 숙소이고 교태전은 왕비가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모두 정도전의 정치 철학인 유교의 이념에 따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궁궐로 들어가는 외곽에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4개 문이 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문의 방향에 따라 남문, 동문, 서문, 북문으로 부르다가 세종 때에 이르러 집현전 학자들에게 각 문의 이름을 짓게 하였습니다. 광화문은 궁궐의 정문이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동문은 봄을 맞이한다고 건춘문, 서문은 가을을 맞이한다고 영추문, 북문은 사신도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신현무에서 물을 따와 신무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광화문은 왕이 이용하는 정문이기에 사대문 중 규모와 격식면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특히 하나의 홍해문을 가진 다른 문과는 달리 광화문에는 3개의 홍해문을 두었는데 중앙의 홍해문으로는 왕이 행차 시, 좌우의 홍해문으로는 왕세자와 신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승지나 홍문관, 교서관 등 궁중 내에 수기하는 관료들은 서문인 영추문으로 출입하였으며 건춘문으로는 주로 동궁 영역의 각사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출입하였습니다. 북문인 신무문은 북쪽의 응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평소에는 닫아놓았다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실용주의적 유학자인 정도전조차도 풍수지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각 문의 천정에는 각 방향을 지키는 수호신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이상적인 방향을 정할 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각기, 방위를 지키는 신을 모셔야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풍수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광화문 입구의 해태상은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 하면 빠질 수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잘 가꾸어진 연못가에 아름답게 지어진 누각. 국빈을 맞이할 때나 나라의 큰 행사 때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바로 경회루입니다. 경회루는 광화문과 함께 경복궁을 대표하는 건물입니다만 경복궁 건축 당시에는 짓지 않았고 태종 때에 연못을 파고 작은 규모로 지었는데 여러 번의 중건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도전은 한양 전체의 도시 계획도 주도했습니다. 숭례문으로 뻗은 큰 길 양쪽으로 육조관청을 배치하여 도시의 기틀을 다졌죠. 현재 정부 서울청사 건물은 조선 초기 군 최고기관인 상군부가 위치한 자리였습니다. 도성 외곽에 사대문을 세우고 이니의 지신의 이름을 붙인 것 역시 정도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경복궁은 단순한 궁궐이 아닌 정도전의 이상과 철학이 담긴 공간인 것이죠. 경복궁을 방문할 때 그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새로운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경복궁은 500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숱하게 순환을 겪었습니다. 지은 지 불과 3년 만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이방원에 의해서 정도전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500년 세월이 흐른 뒤 일단의 군인들이 일으킨 12.12 사태의 현장도 이곳이었습니다. 경복궁은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국난을 맞을 때마다 역사의 중심이었고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복궁 역사에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회차는 경복궁의 흑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